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전남도와 광주시 양지방의회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에 합의했습니다. 사무소는 광주 또는 나주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전남에 설치하기로 했고요. 의장단 구성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두는데 의장은 연합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 연합의회는 양시도의회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충청광역연합의 사례에서 보듯 재원 마련 문제나 권한 배분, 법과 제도적인 한계와 같은 첨예한 문제가 남아있고요. 연합의원 선출 또한 61명의 전남도 의원 가운데 6명을 어떻게 추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계획대로 연내 광주와 전남의 행정구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단이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0월 2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뉴스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최근 발생했던 창고 화재 관련해서 감사원이 현장 조사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여수광양 항만공사 관리구역에 감사관을 파견해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예. 이번 감사원 조사는 지난달 13일 도유동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 중 알루미늄 광재 화재 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감사원은 항만 배후단지를 둘러보고 항만공사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화재 발생 업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와 보고 자료, 철도 물류시설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예. 감사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감사를 더 진행을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부분들을 좀 볼지가 관심인데 일단 광양항 배후단지 그 부지에 많은 창고들이 좀 있는데 네.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를 잘 모른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번 화재가 행정당국의 총체적 무관심이 빚어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건데요. 감사원은 아마 이 부분을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로 이미 광양항 일대에 화재 우려가 있는 알루미늄 폐기물 수천 톤이 방지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책임을 서로 미룬 탓에 위험 요소를 제거할 기회를 날려버렸거든요. 예. 폐기물의 주인을 찾겠다고 나선 서해 해양경찰청도 3개월간 변죽만 울리다 수사 개시조차 못한 채 조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예. 불법 알루미늄 폐기물이 국가항인 광양항의 화약고처럼 방치가 됐지만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선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 물질이었던 알루미늄 폐기물이 수년 전부터 이미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아직도 광양항 물류창고들에는 알루미늄 폐기물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광양항 일대에 알루미늄 폐기물이 방치된 것은 2021년으로 4년 전부터 계속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예. 아무튼 화재가 발생한 곳 인근에는 지금도 2,500여 톤에 달하는 알루미늄 폐기물이 여전히 방치가 돼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 폐기물 더미에서는 유독가스가 새어나오고 불꽃이 튀는 등 위험 신호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조짐이 있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항만공사 관할이라고 문제를 외면했고 여수광양 항만공사 역시 폐기물은 원인 제공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을 했습니다. 예. 결국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가 대형 화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시민들은 한 10여일 동안 유독가스와 연기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방치된 나머지 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바지 사장격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10월까지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출소를 했었거든요. 그 창고 관계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바지 사장인데 아무튼 예. 바지 사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아무튼 이 사람은 예전에도 수차례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면서 시간 끌기만 반복한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실제 남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원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관계기관의 책임 떠넘기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과연 감사를 앞으로 진행할 사안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번 현장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알루미늄 폐기물 화재의 원인 물질이었던 만큼 어떻게든 처리하는 것이 좀 시급해 보이고 또 현장 조사 결과가 어떻게 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신청했네요. 네, 맞습니다. 광양시와 전남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 지정 신청은 광양시의 철강산업 편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인데요. 광양 국가산단은 철강산업이 생산의 88.5%, 수출의 97.6%를 차지하는 극단적인 산업 편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2년간 글로벌 공급 과잉 또 중국산 저가제 수입 증가,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철강 매출과 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철강 관세 폭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실제 올해 2분기 기준 광양 국가산단 1차 금속산업 생산액은 2024년 대비 9.43%, 2023년 대비 7.45%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주요 제품 매출이 모두 감소를 했고요. 지역 내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 생산 영업이익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청년층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또 신규 채용 감소 등 지역사회 전반의 위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전남도와 광양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용역 실시와 또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준비를 해왔는데요. 당초 광양 지역만이 아닌 율촌 지역에 있는 그 현대제철이랄지 율촌산단 철강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순천시와 함께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산업통상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광양시만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지정 여부는 11월 현장 실사 후에 확정이 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수 지역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전면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여수 시민협은 최근 성명을 내고 여수시는 재정 지원금만 늘리고 시민 만족도는 해결 못하는 재정 지원형 민영제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여수시는 올해 지역 버스 회사에 무려 309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년 뒤에는 414억 원을 투입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하지만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점인데요. 예. 그래서 시민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면 공영제 도입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공영제를 도입한 목포를 비롯해서 세종시 등 17개 지자체가 버스 공영제는 물론이고 완전 무료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협은 최근 여수시가 준비 중인 버스 노선 개편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담보할 수가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확실한 정책 실현이 있어야 진정한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영제 도입을 계속 촉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뭐 네.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좀 서울 구경을 좀 하고 싶어서 예, 좀 가서 이제 좀 뭐 광화문이랄까 뭐 을지로 여수 사람 서울 네, 구경. 서울 좀 가서 좀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또 여수에도 있고 당직도 해야 되니까 예. 최대한 잘 즐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처가도 가야 되고 뭐 다 챙길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결혼하니까 또 명절이 또 이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과제가 한 개 더 생긴 느낌이라고 네. 다들 그러시던데. 자,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 취재기 이번 주 지역의 가장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광주 전남 첫 코스트코 입점 소식 취재하셨는데 순천에 지금 입점이 확정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이제 코스트코가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저는 코스트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이제 가보진 않고 항상 네. 뭐 유튜브나 이제 뭐 지인들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아무튼 이 코스트코가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경제청이 이 코스트코 코리아와 이번 주 서울 여의도에서 순천에 입점하겠다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네. 1,0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 순천시 선월지구에 매장을 열겠다는 건데요. 예. 투자를 하겠다는 협약이니까 아직 100% 이제 확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행정 절차가 지금 뭐 설명대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본사 회장이 입점을 최종 승인했다고 하니까 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는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언제 개장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서는 겁니까? 코스트코라는 게 사실 정말 초대형 물류 이 그렇죠. 이제 뭐 유통 쇼핑몰인 만큼 네, 이제 주차장이랑 뭐 이런 제반 시설까지 필요하면 이제 대형 시설이긴 한데 이제 목표로 잡은 거는 오는 2028년 하반기 이제 개점 목표고요. 이 전체 면적은 이제 46,000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제 경남 김해에 있는 코스트코를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3만 제곱미터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따지면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크기가요. 46,000제곱미터. 자, 코스트코가 들어설 이 순천 선월지구 어떤 곳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순천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선월지구 어딘데 여기 뭐 이렇게 큰 게 들어와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순천시 해룡면에 위치해 있고 이제 보면 이제 신대지구 우리 순천 신대지구는 이미 개발이 예. 끝났잖아요. 예. 신대지구랑 맞닿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길 한두 개를 두고 이곳도 이제 과거 신대지구처럼 이제 대규모 주거단지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인데 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6,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선월지구의 이제 한 귀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예. 구역 안에 이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코스트코가 입점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당연히. 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협약에서 이제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라고 제시된 건 일단 없는 상태고요. 이 일자리가 한 25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지역에서 소비가 늘고 이제 매출이 생기면 뭐 법인세라든가 이런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좀 경제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민들 입장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는데 대부분 환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대지구에 원래 이제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신대지구에 원래 코스트코가 입점을 이제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기억해 보면 이거 삽들 때까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은 생기면 자주 갈 것 같다.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전남 동부 지역 내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좀 유입되는 생활 인구에 대한 기대도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활 인구는 이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관광이나 뭐 업무 등으로 이제 뭐 3시간 정도 이상을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 이런 생활 인구가 이제 광주와 경남, 뭐 제주 등에서도 한 생활 인구 1,300만 명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예. 일단 전남 동부권은 물론 이제 경남 진주에서도 제가 한번 이 지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차량으로 좀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매장까지. 그렇다면 이제 좀 뭐 경남 서부권까지 좀 아우르는 쇼핑 수요가 몰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여수에서 광양 LF 아울렛까지 쇼핑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LF도 가고 뭐 선택지가 좀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경남 접근성은 서부권에서 좋습니다. 충분히 좀 올 수 있는 거리인 만큼 이런 생활 인구 기대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코스트코 입점의 과거의 시도들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네, 일단 10여 년 전에도 이제 신대지구 6차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에 가보면 큰 공터가 아직도 비어 있어요. 이제 뭐 일부 주차장으로 좀 쓰고 있는데 이곳에 당시에 이제 코스트코가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12년 전이었나요? 네, 신대지구가 이제 한참 개발될 당시였는데 이제 당시 이제 지역 정치권과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이제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협약식에서 이 순천에 진출하는데 10수년이 걸려서 오늘에서야 결실을 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랑 지금 시간이 뭐 10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이번에도 이런 일이 아예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좀 해결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 분들은 걱정이 좀 크시겠죠. 안 그래도 이제 뭐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는데 이 수요가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실제 이제 전북 익산이 이제 코스트코 입점이 뭐 우여곡절 끝에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지역에서도 반발이 좀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예, 또 교통량이 엄청 몰릴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오면 또 이제 도로 진출입로를 어떻게 좀 확보를 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또 아파트 단지 옆에 이제 매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나 환경 문제 등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일단은 순천시의회에서 어제 이제 입장문을 내놨는데 예. 일단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그리고 좀 상생 대책 같은 것들도 자기들이 좀 신경 써서 순천시와 함께 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시의회와도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모델 어떻게 좀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제 순천시도 이런 반발 기류를 미리 좀 의식한 듯 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에 이 파급 효과와 함께 상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단은 이제 250명께 일자리가 이제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한다거나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을 이제 코스트코에 납품을 하고 전통시장과 상생 영역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제 좀 큰 청사진을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자, 2028년이면 지금보다도 사실 3년 후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시장 소비 유통 구조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뭐 골목 상권의 최대 경쟁자 대형 쇼핑몰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잘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이미 이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지 오래잖아요. 이제 뭐 우리 쿠팡으로 배송하면 다음날 문 앞까지 배송돼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물건을 고르고 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아직도 있고 또 단순히 이제 쇼핑몰이 이제 쇼핑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서울에는 워낙 이제 백화점이랑 쇼핑몰 이제 뭐 대형마트 갈 곳이 많지만 또 지역에서는 그곳에서 이제 구경도 하고 뭐 이제 저는 이제 가보지 않았지만 뭐 먹을거리도 많이 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먹거리도 먹고 여가를 즐기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 이제 좀 지역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복합 쇼핑몰이 이제 만약 계획대로 28년에 유치가 된다면 당분간 뭐 이런 지위를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제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내일이면 황금 연휴의 시작인데 모두가 행복해야 할 명절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산업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연휴 때보다는 좀 마음이 무겁다고요. 네, 저희도 이제 보도나 이제 뭐 라디오 여러 차례 좀 전해드렸는데 이제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이 이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 업체들까지 이제 뭐 이제 풍요롭지만은 않은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순천 상위에서 이제 지역 141개 업체 중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추석 상여금, 이른바 이제 명절 떡값 등을 지급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는데 일단은 56%가 지급 계획이 있다고 말했고 나머지는 없거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한 20%포인트 줄어든 수치이고 금액도 좀 이제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감 자체가 일단 확 줄어서 그럴 텐데 명절에 체감할 수 있는 업종별로 일감이 줄어든 규모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뭐 구체적인 통계로 잡히는 건 아닌데 이 체감 들어보면 이제 체감은 엄청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가본 곳이 이 철강 구조물을 만드는 곳이에요. 예. 율촌 산단에 있는데 이 공장을 지을 때 뼈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데 이제 대표님 말로는 이 지난해 대비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일감이 줄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신규 설비 투자를 줄이고 그나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이제 상위 조사를 좀 언급했는데 이제 우리 연휴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7일 연휴예요. 근데 플러스 5일을 더해서 한 10% 정도 기업이 12일 정도를 더 쉰다고 합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쉬냐고 하니까 일감이 없기도 하고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장기간 조업 중단을 하는 기업이 이제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겠죠. 네, 이제 뭐 명절이니까 이제 경영자들도 이제 넉넉하게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뭐 상여금 이제 뭐 선물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 빠지는 걸 보면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제가 만난 한 기업 대표도 그래도 최대한 좀 챙겨서 이제 뭐 상여금이 뭐 월급의 뭐 50% 100%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차비 정도는 챙겨주려고 정말 노력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달라진 상여금 규모나 또 줄어든 일감으로 씁쓸한 명절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마냥 이 명절을 즐기기만 하기에는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민호 기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될까? 그걸 몰랐단께. 딴 사람 아버지는 살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죽었을까? 물리장을 두드리고 울었네.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 안녕하세요. 배우 염혜란입니다. 77년 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비상계엄이 내려진 잔혹했던 땅에서는 이유 없는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념도 사상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죽음 뒤에 살아남아 살아내야 했던 어머니, 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수 MBC 여순사건 77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양시에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손춘아 김세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두 분 황금 연휴에 들어가는데 두 분 퇴근하고 이제 연휴의 시작을 또 어떻게 방송국으로 퇴근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저희 방송 끝나면 이제 연휴 시작이신 거네요, 두 분은?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설렙니다. 설레시는 거 맞으세요? 아, 네, 설레는 거 맞습니다. 율동으로 보여드려야지. 율동으로 아싸.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연휴의 시작에 함께 하는데요. 두 분은 추석 연휴 특별한 계획 좀 뭐 있으십니까? 어때요? 아니, 연휴가 길어서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한국을 지키자. 저라도 지역을 지키자. 그렇죠. 네. 영화도 보고 부모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요. 뭐 산에도 한번 가볼까 등산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네. 푹 쉬는 시간, 네. 충전의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세희 팀장님은 아, 저는 뭐 딱히 추석 때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저번에 말했다시피 그냥 음식하고 같이 밥 먹고 네, 여전히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무난한 게 또 가장 큰 네.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올 추석에는 어쨌든 명절하면 나가는 돈이 참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전통시장에서는 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럴 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저기 좀 찾고 있는데 광양시에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고요? 당연히 있죠. 뭔가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네. 뭐 작년 대비 차례상 뭐 준비가 비용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막상 나가서 뭔가를 구입하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시에서는 이제 우리 주부님들 주머니 사정을 좀 돕고자 추석 수산물, 농축산물 소비 촉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네네네. 뭔가 특정 금액 이상을 사면 환급해주는 그렇죠. 그런 행사인가요? 네네네.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장소는 이제 중마 시장에서 10월 5일 저녁 7시까지 수산물, 농축산물, 그다음에 광양읍에 있는 매일시장에서는 농축산물만 하나요. 구매 금액이 한 최대한 30%를 구입을 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1인 2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고요.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구매 금액이 34,000원에서 67,000원 미만이면 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이 되겠습니다. 네네. 67,000원 이상 샀는데 그러니까 7만 원 샀는데 2만 원 환급 받으면 이거 진짜 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수산물과 농축산물 구매 금액을 합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각각의 별도로 구매 환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청은 이제 시장 내에 환급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빨리 좀 챙길 분들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 가장 또 추석 준비하느라 소비가 많아질 때니까 가시는 김에 놓치지 말고 이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고요. 이제 어디서 30%를 환급해 주겠어요. 그러니까요. 30%는 진짜.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10월에는 광양사랑 상품권을 활용을 하시면 13%가 또 환급이 됩니다. 캐시백으로 페이백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광양 중마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기 한 6만 원어치 사고 배추 만 원 사면은 그거는 합쳐서 되는 건 맞나요? 이렇게? 아니죠. 안 돼요? 바다와 육지에 사는 아이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조기는 수산물. 배추는 농산물. 합산이 안 되죠. 그러면요? 그래서 따라서 조기 구입 금액인 6만 원에 대해서만 만 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산 비용 합산하면 안 되고 각각 계산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에 생활 불편이나 응급 의료 관련 사항들 광양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알고 있어야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 상황을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생활민원, 일반민원, 재난상황, 진료방역 등 5개 분야에서 총 266명이 주 야간 근무조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38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일이 생기거나 하시면 저희 시청 당직실이나 아니면 종합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휴 기간에 이제 병원이라든지 갑자기 아이가 아플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병원이 문 열지, 약국이 어디가 열지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 광양시 홈페이지나 마이 광양 앱에 들어오시면 추석 명절 종합대책이라고 바로 갈 수 있게끔 약국 정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 모바일로 마이 광양 앱을 가지고 있으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화하고 홈페이지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마이 광양 앱 하나 깔려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안 아프고 맞습니다. 안전하게 잘 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다 안전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굉장히 큰 행사들이 또 우르르 광양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도 영화제 소식 들어볼 텐데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직접 와서 토크 콘서트를 열 계획도 있다고요? 아, 네. 저희 그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저희 이번 남도 영화제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무려 5일간 광양 곳곳에서 그 영화 축제의 장으로 변합니다. 상영 장만에도 12개 나라에서 온 81개 편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고 장소도 다양한데 저희 광양 CGV나 전남 도립미술관 같은 실내 상영관도 있고 그다음에 광양항 컨테이너 특별관에서 야외 상영도 즐길 수 있는데 특히 저희가 그 첫날 10월 23일 오후 5시 반에 시청 앞 야외 공연장에서 개막식이 열리거든요. 개막식에는 레드카펫과 축하 공연 그리고 개막작을 상영을 하는데 개막장은 정승호 감독의 철들 무렵이고 여기에 이제 최수종 배우, 옥자연 배우, 정준호 배우, 이정현 배우가 함께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배우들이 다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직접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야외 컨테이너 특별전도 있다고요? 예. 이거는 광양항에서 그 다음날 10월 24일 저녁 6시 반에 김성수 감독님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특별 상영되는데 이때 이성민 배우, 김성균 배우, 박훈 배우가 직접 와서 토크 콘서트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일단 보러 가고 싶은 분들 예매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표를 사이트에서 지금 예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없구나. 현장에서 현장에서나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저희가 다시 시청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SNS 통해 가지고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도 영화제 시즌 2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도립미술관이 또 특별한 영화관으로 변신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또 기다리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양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소식도 전해주시죠. 10월은 역시 행사와 축제의 계절인 것 같네요. 맞아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저희 광양시에서 국제 미디어 아트를 준비를 했고요. 그 저희가 지금 국제 미디어 아트는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기관이 있습니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와 협력해서 하는 추진 사업이 되겠고요. 행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 동안 국외 작가의 작품 23점, 국내 작가 11점이 광양예술창고, 예담창고, 인설이 공원 등 7개소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개막식은 언제입니까? 개막식은 10월 22일 저녁에, 이제 미디어 아트니까 저녁에 해야 되고요. 광양시청 앞마당에서 시청과 그 옆에 이 편한 세상 그 외벽, 아파트 외벽을 활용해요? 고층 빌딩이죠. 아파트 외벽을 활용해서 미디어 사파드, 작품 구현, 개막식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보았는데 시민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 정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행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고 개막식이 10월 22일. 10월 22일. 광양시청 앞마당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시민의 날 행사들을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광양시도 시민의 날 행사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명절 끝나면 거의 바로인데요. 추석 끝나고 나면 저희가 광양군하고 동광양시가 도농 복합도시로 통합된 게 1995년인데 지금 벌써 31년이 돼서 이번에 30일에 광양 시민의 날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연휴 끝난 다음에 10월 14일 오전 10시 광양시 커뮤니티 센터 다목적 홀에서 기념식이 열리거든요. 이때 시민분들이 함께 모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뭐 눈여겨볼 행사들이 좀 있습니까? 10월 17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방송인 서경석 씨가 오. 열애 없이 열정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러면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선착순 입장이니까 미리 오셔서 좋은 자리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사전 예매가 아니라 그냥 네.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네. 받는 거예요? 네, 기념식도 따로 예매 없어도 되니까 많이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0월 14일과 10월 17일에 광양 시민의 날 네. 행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광양시가 이게 통합을 한 지가 31년 됐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1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행사가 또 따로 있어요. 요즘에 또 K-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K-컬처의 시대인데 네. K-팝 페스티벌 광양에서 할 때 늘 좀 되게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진행이 된다고요? 네. 이번에 올해로 광양 K-팝 페스티벌이 벌써 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예. 누가 오는지가 중요하겠죠.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언제부터인지부터 일단 들어볼까요? 네, 행사는 10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저희 광양 공설 운동장에서 열리는데요. 예. 첫째 날에는 K-팝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무대를 빛내고요. 예. 경서, 아홉, 우디, 트리플레스 그리고 헤이지가 출연해서 젊은 관객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줄 예정입니다. 네. 2일차에는요? 둘째 날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네. 발라드와 트로트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어반자카파와 오. 맨디, 지온이, 박군이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거든요. 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반자카파 진짜 좋아해서 한동안은 이 가수의 그 노래만 플레이리스트에 쫙 넣고 들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사랑하지 않아. 맞아요. 그 노래. 저도 좋아합니다. 그 노래 너무 좋아하고 네, 그리고 네, 가을하고 좋죠. 되게 네. 잘 어울리는 또 네. 그런 보이스의 가수 아니겠습니까? 어반자카파 또 웬디 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박군이 등등 네, 가수들이 맞습니다. 많이 오고 또 요즘 힙한 가수 우디, 경서 등등 많이 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17일, 18일 K-팝 좋아하시는 분들 페스티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는 현장 선착순 이런 거 아닐 것 같거든요. 그쵸?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일단 이제 입장권은 네. 1차는 읍사무소에서 선착순, 2차는 마이 광양 앱을 통해 온라인 예매는 이제 죄송스럽지만 마감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아마, 예, 그럼 이거 마감이 저희 소개해드리는 됐고요.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마감이 됐지만 마감이 됐지만 네. 이제 3차 배부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3차 배부 이제 있군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예. 10시부터 배부 예정이고요. 예.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또 적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외에 또 광양 시민이 아닌 분들은 또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인증 이벤트, 두 번째는 디지털 광양시민 할인 가맹점 영수증 인증 이벤트를 통해서 예. 티켓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네. 이벤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인증 이벤트. 일단 뭐 제목만 봤을 때는 고향사랑 기부제 네. 기부를 했을 때 이걸 네. 인증하면은 뭐 그거 인증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티켓을 네, 네. 준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네. 세부 내용은 우리 세희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그 올해 1월 1일부터 예. 광양시에 5만 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게 광양 시민분들이 아닌 네, 맞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광양 말씀인 거죠? 시민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읍면통 선착순 배부나 아까 그렇게 끝났고 아니면 예. 당일 현장 당일 현장에도 가능하니까 현장 예. 오셔가지고 받으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광양 시민이 아닌 분들은 예. 그 고향사랑 그 기부를 5만 원 이상 하시면은 예. 그 기부하시고 기부하신 영수증을 저희 마이 광양 앱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예, 업로드를 해주시면 예. 그 일자별 100매씩 선착순 배부하거든요. 오. 그러면 저희가 표를 이제 그 순차 준등기로 그분들한테 보내드려요. 아, 그래요. 잠시 약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네. 1월 1일 올해 네.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네.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5만 원 이상만 네. 기부하신 분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하셔도 이제 되죠. 하고 싶다 하는 네, 분들도 네. 괜찮은 거죠? 기부하고 네, 네. 나서 네, 네. 인증하면 네, 네. 이에 따른 네. 선착순 티켓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네. 저희가 이 참여 기간이 있는데 예.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10월 9일 전까지 영수증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10월 9일까지 일주일 남았으니까 K-팝 네네. 페스티벌 가고 싶은데 나는 여수 시민이다.
가능합니다. 순천 시민이다 하시는 가능합니다. 분들도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니까 두 분 네. 또 청취자 여러분께 혹은 추석 인사 덕담 한마디씩 해 네. 주시고 끝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손 팀장님 덕담. 덕담요. 예. 여튼 가족분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맛있으면 0칼로리. 많이 드세요. 몸무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유, 추석 좋습니다. 끝나고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김세희 팀장님. 저희는 쉬니까 좋은데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일터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께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거 안 시켰으면 어떨 뻔했어요, 정말. 준비하셨네. 준비하셨네. 쓴 거 좀 가지고 오셨네.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도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광양시 손춘아 김세희 팀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오빠 왜 진영아? 요즘 토끼마켓에 창고형 할인마트 같이 가실 분 이렇게 같이 장 보러 가자는 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 줄 알아? 나도 가고 싶다. 나는 그거 이미 해봤는데. 가봤어? 아니 어딜 간다고? 누구 마트 갔구냐? 안나니 여사님 그게 아니고요 창고형 할인마트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싼데 혼자서는 대용량 못 사니까 모여서 같이 물건 사고 조금씩 소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푸드코트에서 만나서 영수증 확인한 다음에 딱 n분의 1로 나누니까 완전 합리적인 거예요. 그치 이게 요즘 젊은 층의 소비 문화입니다. 아이고 자 우리 때는 말이요 동네 가게 가갖고 어휴 김 사장 나 저 콩나물 1,000원어치만 줘요. 그 버섯은 반만 주시오 하면은 반 봉지를 이렇게 딱 잘라서 줬는데 요즘 애들은 겁나게 큰 마트로 가서 우리 쨘값이 갈라 먹읍시다 하고 동맹을 맺는다.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요. 창고형 마트가 워낙 크게 물건을 팔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고 세상이 좋아진 건가 불편해진 건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순 소비 현상이 바뀐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가는 또 비싸지고 대형마트도 결국엔 작게 나눠 쓰는 방식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참 근데 순천에 코스트코 들어온다면서요. 맞아요. 그동안 친구들이랑 부산에 몇 번 다녀왔었는데요. 여기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이런 소분 모임 더 활발해지지 않겠어 오빠? 근데 진영아, 안다니 여사님은 코스트코가 뭔지 모르실걸? 아이고 요즘에 손가락 하나만 딱 누르면은 그 새벽에 문 앞에 딱 놓고 가는 시대 아니냐. 아이고 근데 그거 생기면 뭐 장사가 잘 됐구나. 가성비 좋은 글로벌 제품들이 막 들어오는 건데 아무리 싸게 사도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지. 옷, 신발, 공구, 세제, 영양제, 가전제품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익이라고 봅니다. 아이고야 뭐 옷도 있고 그 TV도 있고 이거 없는 게 없네. 일단은 카트가 엄청 커요. 애들이 한 3명은 들어갈걸요? 어메야 리어카만 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리어카만 해. 네, 근데 그거를 다 채워서 와요. 아이고 근데 거기는 그 가입을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서. 나는 거기 못 가겠다야.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해드리면 되죠. 이게 회원제여서 등급별로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는요 고기 때문에 자주 갈 것 같아요. 불고기도 맛있고 다진 육도 엄청 많이 주고 생각만 해도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맛있겠다. 맞아. 그리고 유제품도 국내산인데 더 싸. 아이고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건데 근데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지역 상권도 걱정된디. 뭐 꼭 그렇진 않죠. 외지인이 또 몰리고 소비 규모가 커지니까 지역에 돈이 도는 효과가 생길걸요? 일자리도 생겨날 건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쓰지 않겠어요? 아이고 슈퍼나 시장 상인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 안 그래도 힘든데 어찌 버티라고.
한 10몇 년 전인가 그 요거 한번 들어올라다가 엎어졌잖아. 맞아요. 그때도 반대가 안 심했냐. 암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도 먹고 사는 일인데 대책은 있어야지 않겠어. 업체 측이나 순천시장 이야기 들어보면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체인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뻔하게 보이는 문제였는데 오랜 시간 동안 대책 마련 안 했겠어요? 아유 거기 가면은 그 검은도 갈치어고 순천 고들빼기 요런 것도 먹고 잡은디 그런 거는 판다냐. 그런 건 안 돼요. 뭐시오? 그런 것도 없어? 뭐 노르웨이 연어는 좀 겁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근데 저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거기서 팔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옛날에 그 다른 대형마트 들어올 때도 여기서 로컬푸드 판매한다고 그러더만은 몇 년 지난 게 쏙 들어가 볼때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참 시장 좋아하는데 어차피 뭐 자기 생활 패턴에 따라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더 싼 물건을 찾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요 창고형 할인마트 들어서는 문제든 말이다. 누가 많이 먹냐 요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눠 먹냐 요 문제란 말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지혜롭게 다 모여갖고 소분하면서 살듯이 우리 지역의 미래도 좀 현명하게 잘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라디오 전망대가 10월 2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연휴 시작인데요.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내일 많은 곳은 100mm가량 온다고 하니까요.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